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자, 이제 샤인머스켓도 지금 10월입니다. 10월이면은 노지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확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김천 지역은 지금 한참 노지 수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주나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0월 약 중순 정도,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한참 수확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들린 밭은 샤인머스켓 밭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얼머스켓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3년생 주얼머스켓이고, 지금 여기도 이제 곧 수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시식을 해보니까 평균 한 17브릭스 이상, 17에서 한 20브릭스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색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색이면은 수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봉지를 지금 이쪽은 빛이 들어오는 양지 쪽이고, 이쪽은 빛을 가리는 응지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도나 착색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빛 때문에 지금 착색이 잘 보이지 않는데 조기보다는 아직까지 약간 푸른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양지보다는 약간의 푸른기가 남아 있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지금 18브릭스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얼머스켓도 포도 상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3년생이고 알수를 조금 많이 가져갔습니다. 알수를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비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굵지는 않습니다. 굵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수가 많다 보니까 무게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얼머스켓은 지금 샤인하고 이 모양이 다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대추도마도처럼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도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샤인머스켓하고 향이 조금 다릅니다. 자, 주얼머스켓은 샤인처럼 이런 망고 향이 좀 덜 납니다. 그런데 또 주얼머스켓도 이 주얼머스켓에 맞는 그 향을 조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요게 열과입니다. 자, 열과가 지금 조금 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얼도 그렇고 샤인도 그렇고 알이 비대가 잘 된 거는 열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비대가 덜 된 거 평균 12에서 14g 정도, 12에서 14g 정도 나가면은 열과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대가 잘 돼야 열과가 덜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노지지만 마디가 굉장히 짧습니다. 자, 이 샤인머스켓에 비하면은 우짜라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처음에 수정 전에 샤인머스켓은 물을 좀 아껴야 되지만은 이 주얼머스켓도 그렇다고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수정 전에는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샤인만큼 그렇게 물을 아끼지 않아도 이렇게 우짜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 자옥이나 그 외에 일반적인 그전의 포도처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결과지 이 마디가 우짜라지 않고 이렇게 짧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지와 주지 사이에 지금 이 결과지 이 폭도 이렇게 짧습니다. 짧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샤인머스켓보다 이 주얼머스켓이 재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응애가 거의 없습니다. 이 주얼머스켓은
응애가 거의 없고 잎 크기도 이 샤인에 비하면은 좀 많이 작습니다. 자, 샤인에 비하면은 이 크기도 많이 작고, 그리고 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측면 빛을 잘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을 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올리는 쪽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샤인하고 주얼 머스켓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 주얼 머스켓도 샤인 외에 다른 식품종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 주얼 머스켓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주얼도 이분이 작년에 2년생보다 알이 좀 잡니다. 알이 더 작습니다. 작년에는 2년생인데도 이거보다 알이 굵었습니다. 올해는 3년생인데 알이 더 잘고, 그리고 저 샤인머스켓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알이 원래 비대가 좀 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5월달에 노지 5월달에 수정을 할 때 저온이었습니다. 자, 평균 15도 이하, 15도 이하, 10도에서 15도 이하, 그 사이가 원래 형성이 됐습니다. 가끔씩 새벽에는, 밤 늦게나 새벽에는 12도에서 9도, 7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광합성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나무에 광합성 양이 부족하게 돼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 축적이 그만큼 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을 그만큼 나무가 호흡을 덜 하기 때문에 호흡 감소에 의해서 이동률도 적어지고 이 축적한 양분이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정할 때 그만큼 비대가 덜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고온입니다. 자, 7월 달에서 7월 하순부터 8월 한 달간은 원래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응애 피해가 없다 보니까 잎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병도 거의 없고 간혹 갈반이 조금 보입니다. 원래는 유독이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원래는 갈반이 유독이 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는 샤인도 갈반이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하반기에 수확에 이르렀을 때 갈반병이 조금씩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또 더욱이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샤인머스켓도 일부 탄저병이 왔는데 이 거봉 계열, 자옥이나 거봉 계열은 원래 탄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자, 뭐 포도뿐만이 아니고 사과도 원래는 탄저병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역시 온도와 습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갑자기 고온을 치고 하면은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곰팡이가 이 탄저균을 띈 곰팡이가 그만큼 활동하기 좋아진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탄저병도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샤인머스켓도 샤인머스켓 나름대로 그 배꼽이 들어가는 느낌, 배꼽이 약간 들어갑니다. 샤인머스켓은. 그런데 이 주얼은 배꼽 형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추도마도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빠집니다. 또 제가 오늘 들린 밭은 이 밭은 제가 작년도 22년도 7월 5일 날 제가 들렸었던 밭입니다. 그 전에도 한 번 더 제 영상으로 소개됐었던 밭인데 오늘 지금 한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 수확을 하면서 지금 이 컨테이너 박스에 다 담아 놨습니다. 자, 제가 수확을 하는 이 밭을 들려서 지금 몇 브릭스에서 지금 수확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지금 제가 이 밭을 들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노지인데 원래 이 샤인머스켓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원래 노지가 평균적으로 알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알이 작고 이렇게 지금 알이 큰 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후가 워낙 기후가 나쁘다 보니까 당도 올리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색상도 연녹색으로 잘 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농장주를 만나서 요 몇 브릭스에서 수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 18. 잠깐만요. 이게 18. 평균이 지금 18브릭스, 17브릭스, 19브릭스. 자, 지금 평균이 17 이상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큰일 났겠지. 17. 지금 여기가 수정을 하고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1차 수정하고는 근 한 130일. 130일. 지금 1차 수정하고 나서 130일인데, 이 노지는 너무 급하게, 자, 당도가 좀 낮은데 너무 급하게 수확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이 10월 9일인데, 10월 10일 이후로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노지가 1차 수정하는 시점에서 한 130일에서 14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12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후가 좋았을 경우입니다. 자, 기후가 좋았을 경우고 수량이 정상적으로 달았을 때 얘기인데, 그거보다 수량이 약간 더 달았다든지 아니면은 기후 조건이 만약에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지 않으면은 그 수확하는 시기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130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색상을 보시면은 연녹색으로 색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송이가 한 눈으로 봐도 이게 무르거나 보면은 당도는 나오는데 푸른기가 많이 비치고 이 약간 어두운 색의 푸른기가 비칩니다. 그런 송이는 만져보면은 좀 물컹합니다. 이게 많이 무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색상을 띠는 송이는 송이가 탱탱하고 단단합니다. 자, 윤기도 꽤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 한 해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알은 조금 잔 느낌은 드는데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원래 3년째 기본적으로 예. 뭐 들어가는 거는 저거밖에 없었죠. 광어 플러스를 해마다 지금 3년째 예. 600평에 30포씩 들어가고 있는데, 네. 올해가 작년보다는 알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다른 예. 밭의 노지 평균 비하면, 다른 밭보다는 일단은 당도하고, 지금 현재 밭은 당도하고, 예. 알 크기는, 일반 다른 노지 밭보다는 조금 평균적으로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물 관리나 비료 관리는 뭐 작년하고 크게 네, 뭐 해마다 뭐 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해왔지, 뭐 특별하게 다른 거 더 주고 이런 건 없었어요. 계속 예. 광으로만, 미끄럼 광으로 해가지고 뭐 크게 더 주고 한 건 없으니까. 저 초에는 첫 해에는 그때는 일반 퇴비를 쓰셨고, 그렇죠. 그 뒤로 첫 해는, 2년간은 그렇죠. 광어 들어가고, 광어 들어가고. 지금 여기가 4년생입니다. 4년생인데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수확하는 밭들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송이가 이렇게 형성이 된 집들이 원래는 노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형 하우스는 열을 가두다 보니까 이 원래 여름에 고온 치기 전에 비대가 다 되고 성숙이 다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노지는 하필 7월 말에서 이 8월 달에 이 마지막 2차 비대기가 진행이 되고 성숙기가 접어들면서 너무 고온을 치는 바람에 나무들이 이 광합성 작용을 못했습니다. 얘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원래는 노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대체적으로 무르고 그리고 비대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알이 적다 보니까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수확 시기에 이 푸른기가 남아 있고 좀 어두운 푸른색이 좀 많이 비쳤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작년하고 비료 관리도 비슷하게 하고 물 관리는 원래 기후에 따라서 작년하고 약간 조금 바뀐 거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송이 색깔이 많이 노랗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되게 탐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이가 굉장히 탐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그러면은 작년하고 밑거름 비슷하게 가져갈 거고. 올해도 작년하고 예. 똑같이 광으로 미끄럼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봐도 작년에도 좋았고 저작년에도 좋았고 일단은 토질도 좋습니다. 토질이 좋다 보니까 모든 게 뒷받침이 되는데 미끄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이후로 물 관리, 그 다음은 물 관리가 중요하고 그 이후로는 또 비료 관리, 그리고 이 경액기 지나서 연하기 넘어오면서 또 비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비료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비대기에 비대도 잘 돼야 되고 지금 이렇게 송이가 탱탱하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연녹색으로 잘 색깔이 바뀌어 있고 송이가 굉장히 탱탱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한참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년 광어플러스 얘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농약사를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유기물들을 만졌습니다. 자, 밑거름에 들어가는 여러 종류의 유기물들을 만져봤는데 제가 광어플러스가 가장 좋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가장 좋다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유기물보다는 좀 이 전체적인 효과면 이 세력 유지 그리고 송이 비대 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광어플러스는 어분으로 말 그대로 광어 100% 광어만 썼습니다. 광어만 쓴 어분 아미노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이 유기물이다 보니까 저온기에, 특히 저온기에 흡수가 용이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화학 비료나 이 유기물에 비해서 저온기에 흡수가 잘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의 세력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자, 초의 세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1차 수정하고 나서 비대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온기에 역시 아미노산은 그나마 흡수가 좀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어플러스에는 이 골분이 20% 들어 있습니다. 자, 골분이 들어 있고 기본적으로 칼슘 함량도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골분에 의한 그 인산 성분이 한 6% 정도 나옵니다. 6% 정도 나오다 보니까 세력은 좋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마디가 길게 빠지질 않습니다. 자, 마디가 지금 요렇게 잡힙니다. 자, 지금 등숙이 돼서 이 정도 굵기면은 이 등숙이 되기 전에는 이 결과지가 훨씬 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숙이 되면서 점점 가늘어지기 때문에 저 한참 성장할 그 시점에는 지금보다 이 결과지가 더 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밑거름으로 광어플러스 600평에 30포, 그리고 밀항요소 2포, 그리고 이 원의 복비 한 4포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만 넣고 뿌리고 올 한해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하우스. 자, 원래 제가 대형 하우스도 여러 집 들렸는데 광어 플러스 뿌린 집이 작년까지 연작으로 의해서 세력이 약했다든지 아니면 송이가 비대가 잘 안 되고 좋지 않았던 밭들이, 자, 원래 대형 하우스도 광어 플러스를 뿌려서 작년에 비해서 세력이 월등히 좋아지고 과일이 월등히 많이 굵어진 걸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연작 장애에서 대형 하우스 연작 장애도 이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 광어 플러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해는 농사 짓기 굉장히 까다로운 한 해였습니다. 원래 4월 윤달이 꼈을 때 원래는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특히 기후가 윤달 끼내가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원래 좀 힘들 거라 미리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제 예상대로 이 노지는 굉장히 농사 짓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금 원래는 특히 이 1차 수정할 때부터 4월 윤달이 끼다 보니까 저온 현상이 오래 갔습니다. 그 바람에 초기 비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해는 유독이 또 이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35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나무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강압성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차 비대기에 또 그만큼 양분을 이 정산에서 소모되는 양분만 많아지고 과일로 가야 될 양분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원래 여름에도 이 성숙기에 2차 비대가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온기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왜 이 잘 안 되는지, 고온을 많이 치면은 왜 모든 과일이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제가 사무실에서 그거는 저온하고 고온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130일 돼서 한참 수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따놓은 이 송이들 보면은 포도송이 제가 측정을 해 봤습니다. 22브릭스까지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보면 18에서 19, 뭐 17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20에서 22브릭스까지 나가는 이 포도송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포도 재배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일단 토양입니다. 자, 토양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자, 원래 기후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물 관리가 작년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자, 작년에는 농사가 잘 됐지만은 올해는 농사가 똑같이 관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또 내년에 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료나 물 관리라기보다 이 기후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기후 변화가 매년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년보다 올해는 물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았을까? 이 고온기에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양토에 대해서 제가 그때 600평에 3일 기준에 한 30톤의 물량을 들어가야 된다 했지만은 올 한해는 고온기에 같은 토질에 한 40톤의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토질에 따라 다릅니다. 자, 어떤 토질은 50톤, 60톤의 물량을 줘야 되는 밭이 있는가 하면은 20톤, 10톤만 줘야 될 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그 밭 토질에 따라서 물 관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묘모, 자옥과 그리고 샤인머스켓 그렇게 지금 묘목을 키우는 밭을 제가 또 좀 이따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린 이 하우스는 올 한해 묘목을 키우고 있는 밭입니다. 자, 여기는 자옥하고 주얼머스켓 요렇게 지금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 둘 다 삽목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둘 다 삽목이고 이 자욱은 거봉 계열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봉 계열의 이 자욱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올해도 제가 매년 들리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잘 키웠습니다. 자 눈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눈을 보시면은 눈도 굉장히 충실하고 전체적으로 묘목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잘 키우셨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덜 나 보이는데 이 중간을 잘라서 뒤쪽은 잎이 약간 연하게 보이고 앞쪽은 잎이 짙어 보입니다. 자 짙어 보이는 쪽이 자욱이고 저 뒤쪽이 주얼머스켓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묘목을 잘 키우셨습니다. 잘 키워서 지금 눈도 상당히 이 정도면 충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잎이 요렇게 검은 점이 요렇게 박힙니다. 요렇게 검은 점이 박히는데 요거를 갈반이라고 합니다. 자욱은 갈반병이 좀 잘 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탄저 갈반이 자욱은 잘 온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맘때 되면은 지금 10월 초순인데 10월 9일인데 요맘때 되면은 묘목이든 성목이든 다 갈반이 옵니다. 자 수세가 떨어지고 찬바람 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낙엽이 지기 전에 갈반이 먼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샤인머스켓은 갈반이 일반 자욱의 그전에 캠벨이나 자욱에 비해서 갈반이 들어오는데 올 한해는 샤인머스켓도 잎에 갈반이 어느 정도 왔습니다. 오고 지금까지 탄저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올 한해는 기후 여건상 탄저병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이 비가림 하시는 분들 이 자욱이 탄저가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봉 계열 자욱이나 이 옛날 거봉 이런 거봉 계열하고 자욱은 갈반하고 탄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탄저병과 갈반 이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묘목이 충실하게 잘 키웠습니다. 자 자욱 필요하신 분은 여기 농장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는 자욱이고 지금 요 연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주얼머스켓. 자 주얼머스켓도 삽목입니다. 주얼머스켓도 지금 묘목이 충실합니다. 이 정도면은 묘목을 잘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무 지금 이 묘목도 지금 등숙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딱딱하게 등숙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주얼머스켓입니다. 주얼머스켓은 샤인머스켓처럼 이 청포도입니다. 청포도인데 주얼머스켓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간 저 대추도마도처럼 그렇게 모양이 형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옥 예전에는 이 김천 상주 할 것 없이 자옥 농사 많이 지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자옥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있는 이후로부터 그 이후로 자옥을 기존의 자옥 농사를 포기하시고 샤인으로 많이 돌아서는 바람에 지금 샤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샤인은 이제 조금 포화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자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노지는 되도록이면 삽목을 저는 권합니다. 자옥은 특히나 이 자옥은 착색이 중요합니다. 착색이 중요해서 이 젖목으로 가면은
이 착색이 좀 많이 늦어집니다. 이 추석 지나고 9월 중순 지나서 수확을 할 확률이 많고 삽목을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욱은 당도도 중요하지만은 착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지는 삽목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하우스는 자욱 역시 무조건 접목으로 가야 됩니다. 자, 무조건 접목으로 가야 되고 주얼 머스켓 역시 대형은 접목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노지는 주얼 머스켓도 그렇고 이 자욱도 그렇고 노지가 좀 유리할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자욱은 노지는 웬만하면 저는 삽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자욱을 식재를 한다든지 주얼 머스켓을 식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농가분한테 문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묘목에 지금 자욱이 이렇게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따내시면 되고 묘목이 전반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고, 자, 그리고 이 기존에 이 포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수확이 다 끝나면은 다 끝났다고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바닥 멀칭 비닐을 걷어야 되고, 그리고 이 종합 방제를 해야 됩니다. 종합 곰팡이약과 그리고 나방약, 깍지벌레가 좀 있었으면 깍지벌레 약까지 그렇게 해서 종합 방제를 하시고, 그리고 잎이 지는 시기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 이 찬바람이 많이 불고 썰이가 내리기 전에 잎이 지는 시기에 그때 한 번 더 이 나방약을 방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은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더라도 10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이 토양에 맞게끔 물은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자, 물을 공급 안 하면 겨울에 이 뿌리가 마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나 냉해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은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자, 재배를 할 때처럼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꾸준히 주시고, 그리고 이 물을 이제 끊어야 될 시기가 옵니다. 한겨울에 모다가 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물을 주게 되면 모다가 얼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끊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줘서 이 겨울을 날 때 토양의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이 냉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